안녕하세요. 박민수 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주변에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씨도 덥고 그런데 코로나까지 걸리니 2중 3중의 어떤 고역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여름 코로나 걸리신 분들이 빨리 낫고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름 날씨,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증상, 그리고 원래 있던 이제 본인의 이제 건강이나 질병 특성에 맞게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름철의 특성을 고려해야 되죠. 여름철은 체온 조절이 힘든 특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기온이 높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온열 질환, 그 다음에 열대야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냉방병이라는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도가 높고 낮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굉장히 복잡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어떤 날씨들의 어떤 변화가 있다 보니까 개인이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굉장히 탈진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건강관리하고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코로나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면 그 부분을 즉각적인 대응으로 빨리 낫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증상을 조절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나 면역체계가 다 가동되다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아내는데, 극복하는데 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건강 특성이 있어요. 개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건강 특성, 그 다음에 어떤 신체 기능적인 특성을 잘 우리가 고려를 해서 그 부분을 빨리 잘 대처를 해야지 후유증이 최소화됩니다. 잘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유증 없이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빨리 이제 벗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어떤 건강 특성에 맞게끔 식사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스트레스 조절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제가 증상에 대한 약물 복용은 꾸준히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약 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겨내면 훨씬 더 이제 검상첨화이겠지만, 이 코로나 증상 자체가 굉장히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호흡기 질환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증상 자체를 그냥 방치했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증상을 조절하는데 우리 몸의 에너지가 다 쓰이다 보면 정작 바이러스를 몰아내고 바이러스를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데 써야 될 에너지나 면역체계가 이렇게 여력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체온을 조절해주는 해열제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고령자이거나 기저질환자가 있다면 기준에 맞는 이제 항바이러스 복용을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하게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치료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것이 나중에 좀 중증 질환으로 가게 되는 경우를 우리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에 정한 이제 항바이러스의 어떤 투여 기준이 있으니까 반드시 진단받은 의사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약을 좀 복용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 환경은 일단은 이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의 가장 중요한 지금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거든요. 물론 이제 몸살, 목이 아픈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과 여름 환경을 잘 고려해가지고 이분의 어떤 체온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것들이 빨리 치유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해열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의외로 이제 까먹고 계세요. 왜냐하면 소화기관도 좋지 않고 이렇게 정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분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져서 열이 잡히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바이러스가 이렇게 제거되거나 나중에 뭐 콩팥이나 이런 심장 쪽에 후유증이 남긴 데 있어 수분이 또 부족해지면 그게 또 가속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2리터, 3리터 충분하게, 그 소변 색깔이 너무 탁하지 않게끔, 그러니까 소변 색깔 맑고 이제 투명할 정도까지 드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목이 아프시면 차가운 물을 드셔도 됩니다. 아이스크림이나 얼음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자기 한 2시간, 3시간 전까지는 낮에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시고요. 또 잠자기 바로 전까지 물을 많이 드셔버리면 자는 동안 계속 깨면서 수면 리듬이 깨어지고 오히려 바이오리듬이 나빠질 수 있으니까 낮에 잠자기 전에 한 2-3시간 전까지는 충분하게 수분 섭취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머리나 겨당에 이제 젖은 수건을 대고 체온을 조금 줄여주셔도 될 것 같고요. 에어컨을 또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어컨을 또 너무 낮춰버리면 몸이 또 차가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면역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온도를 적정한 25도에서 26도 정도로 잘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너무 더워도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도 더 나고 탈진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차가워지면 면역도 떨어지고 이게 깊은 잠을 자는데 방해할 수 있죠. 너무 덥거나 수족냉증이 생기지 않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 아까 제가 했던 것 조금 뭐 26도 정도, 27도 정도까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열대야라서 30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선풍기를 적절하게 이렇게 선풍기를 한 방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순환을 좀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창문을 닫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열어둬서 환기가 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7시간은 채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5시간, 4시간, 6시간밖에 못 잤다고 한다면 1시간 더 자서 7시간 이상, 그리고 7시간 주무시던 분이라고 하더라도 피로회복이 원활하지 않다면 한 1시간 정도는 더 주무셔서 잠에 조금 더 시간을 배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면 리듬이 너무 깨어지게 되면 우리가 코로나 걸린 동안에 이제 바이오리듬이 깨질 수 있으니까 일정하게 일어나는 시간을 유지를 해보시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더 일찍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다음 호흡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낮에 이제 에어컨을 어쩔 수 없이 세게 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 이렇게 에어컨 바람이 바로 새지 않도록, 그래서 몸이 너무 차갑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침이나 가래나 콧물량, 호흡기 약이 있으면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보면요, 이렇게 에어컨을 사용하다 보면 문을 꽁꽁 닫아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내에 가스라든지 뭐 이렇게 미세먼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너무 또 냉방 환경이 되는 거죠. 잦은 환기를 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에 한 번씩 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1시간이 좀 힘들다면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좀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낮에도 이제 시간 나면 창문을 열고 베란다 등에서 바람도 쐬고 햇빛도 가볍게 받으면서 비타민 D나 세로토닌 형성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나 이제 호흡기가 너무 이제 불편하면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정상이 좀 완화가 되고 하실 수 있다면 천천히 이제 코로 들이마시면서, 이게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완화시켜주고 호흡기를 좀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코로 들이마시고 1분 내쉬는 호흡도 좀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유증을 안 남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몸에 순환이 잘 돼야 면역세포도 우리 몸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잘 몰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하동동 원칙, 여름은 여름답게, 겨울은 겨울답게 너무 춥게 있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거나 자기가 조절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고 한다면 얇은 가디건 하나를 입어서 몸이 좀 춥다고 느껴지면 바로 이렇게 걸쳐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요새 날씨가 덥고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또 외부에 나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우시니까 스트레칭을,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운동장이라 생각하시면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려하는 거 손털기, 잼잼, 그러니까 목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고요. 그냥 발목도 돌려주시고, 틈날 때마다 1시간, 2시간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서 몸의 긴장을 좀 풀어주고 몸의 순환을 잘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내에서도 잘 이렇게 루트를 잘 타면 좀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실내에서 걷기도 이렇게 해주시면서 소화기를 좀 자극시켜서 소화기 운동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해서 몸이 너무 자는 동안 차갑지 않게끔, 혈액순환이 정체되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샤워를 하시면서 코로 이렇게 수증기 들이마시면서 호흡하는 것도 우리 기관지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코로나 후유증은 되게 오래 앓으시는 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소화기 쪽에 문제, 소화불량이 있다든지 복통이나 설사, 장루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화기 관리가 면역력 관리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조금 많이 가져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게 빨리 안 낫는 분들, 코로나 후유증을 또 심하게 앓는 분들, 코로나 증상 오래 앓는 분들 보면 몸에 좋은 꼭 음식을 드시려고 해요. 근데 코로나 증상이 있을 때 소화불량이 굉장히 많은 빈도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되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확진 기간 동안, 그래서 우리가 낫는 기간 동안, 급성기 기간 동안은 몸에 좋으면서 본인이 먹었을 때 소화가 좀 안 되는 음식보다는 드시고 싶은 음식,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 좀 건강에 꼭 좋을까 그렇게 해서 좀 끓였던 음식이지만 지금 현재는
뭐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를 좀 잘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미를 드셨는데 이게 뭐 잡곡밥 드셨는데 소화가 좀 너무 안 되고 그래서 힘들다. 그러면 그냥 일시적으로는 백미밥을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흰쌀밥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게끔 드시기 쉬운, 드시기 좋은 식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화불량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에게 소화제를 처방받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시던 유산균이나 드셨던 유산균은 꾸준히 이제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입맛이 없더라도 단백질, 그 다음에 제철 과일, 채소, 좋은 탄수화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잘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세요. 자기 입맛에 좋은 음식을 드시기 바랍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면 과일을 또 이렇게 드셔서 입맛을 돋구는 것도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수박이나 참외나 토마토, 제철 과일들을 좀 충분히 드셔주시고요. 그러면서 수분과 파이토케미칼을 공급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 관리에서는 손을 좀 그래도 자주 씻어줘서 우리 몸에 있는 바이러스의 총량, 바이러스 자꾸 몸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콧물을 풀었거나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 손을 씻어주시고요. 비누로 용변 후에도 반드시 씻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프시면 반드시 단골의사와 상의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법령이 바뀌었으니까 의사하고 잘 상의해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기저질환자나 특히 고령자는 증상을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점점 좋아진 느낌이 있어야 돼요. 금방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점점 좋아진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자기 호흡곤란이 심해진다. 기침과 가래가 조금 더 이제 심해지는 것 같다. 열이 다시 난다. 고열이 생긴다. 잠을 잘 들 수 없거나 기력이 떨어지거나 뭔가 의식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119나 응급의료센터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에 조치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혈압약 등 만성질환 약을 이제 드시고 계셨다면 이것을 잘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당뇨 환자는 이제 기존대로 이제 약을 드시되 식사량이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조절을 잘 약을 조금 줄이든지 하셔가지고 이렇게 저혈당이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단골 의원들이 다 있었잖아요. 담당 의사하고 잘 긴밀하게 자기 증상을 잘 상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 그래서 기저질환자나 고령자는 그렇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보면 안타깝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 내가 왜 또 코로나에 걸렸지? 물론 2번, 3번 걸리신 분들도 있고 남들은 다 안 걸렸는데 나만 또 왜 걸렸지? 하면서 계속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차피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이 걸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맞을 매를 미리 맞았다. 그리고 곧 나을 거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건강을 더 잘 돌보는 그런 어떤 시간으로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고 그래서 조금 더 힘드시겠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 잘 이렇게 숙지하시고 실천하시면 큰 어떤 무리 없이 후유증 없이 신속하게 잘 낫고 후유증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쾌차를 빌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